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벌써 7월입니다. 오늘이 7월 9일이네요. 7월 9일. 7월달 둘째 목요일. 우리 내분답 155교시 정기 강좌입니다. 이놈의 코로나19가 4월 되면 괜찮을까, 5월 되면 괜찮을까, 6월, 지금 7월까지 아직도 뭐 수그러들 기세가 없고 참 힘듭니다. 그래도 이렇게 밴드를 통해서라도, 이게 사실 지금 제가 제 핸드폰 하나 켜놓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가 뭐 스튜디오도 아니고 여기 제 사무실에서 그냥 핸드폰 하나 켜놓고 하는 건데, 밴드에 고맙죠. 하여튼 현재 상황에서 뭐 최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합시다. 제가 카메라를 이쪽으로 옮겨서 이제 교육 화면을 잡아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카메라를 좀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옮기면, 아유, 많이들 오셨네 벌써. 출석을 좀 먼저 불러볼까요? 이경희님 반갑고요. 강수도님, 오이숙님 잘 있지요? 김장수님, 양주현님, 한영희님 반갑고요. 오래간만에 오는 분들이 계시네. 태원님 뭐 늘 열심히 하시고, 그 위에 올라간 분들은 안 보이네. 홍환희님 오케이, 반가. 위에 김순아님, 한영희님도 오셨고 한영이님도 오셨고 그랬네요. 네, 반갑습니다. 현재 12분 오셨는데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앞에 화면을 보시면, 요것은 지난 그 7월 4일 토요일 날 걸어서 답사하기 해가지고 저희가 안산 독립문에서 시작해서 안산 봉수대 넘어서 연세대까지 했었죠. 요 안산이 한 260고지 되는데 이날 좀 몇 분은 좀 힘들어 하셨습니다. 이 안산이 힘들면 아직 우리 나이에 반성하셔야 됩니다. 운동 좀 더 하시고 안산 정도는 가뿐하게 올라가실 수 있도록 애를 써보겠습니다. 김선아님 어서 오세요. 윤신영님 여전히 잘 계시죠? 자, 요거 그날 처음에 독립문인데요. 그날 그 후기에 이 독립문 때문에 갑론을박이 많았죠. 뭐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의견을 여러 가지 낼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또 공부하는 모임이고 답사 모임인데,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한번, 제 생각입니다. 이것도 이게 독립문이 사적 제32호고요. 이 앞에 있는 요 돌기둥은 영음문 주초, 그러니까 영인문 돌기둥만 남은 거죠. 이건 사적 33호입니다. 여기 지금 두 개의 문화재가 있는 겁니다. 아까 보시면요, 독립문을 이렇게 정면에서 찍으면 이게 무슨 단일체 같이 보이거나 별 관심이 없을 수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이 기둥 두 개는 뒤에 독립문하고 전혀 별개의 32호와 33호 각각 두 개의 문화재가 지금 한 군데 있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요걸 헐고 요걸 지은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미니끼님 어서 오시고요. 사실 저희 세대는 이 영음문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독립문을 지면서 헐었기 때문에. 이게 옛날 사진이죠. 옛날 영음문 사진. 이땐 독립문이 없었죠. 이게 지금 인왕산 얼마나 헐벗었습니까, 진짜. 이 사람들 보이시고. 요거는 이제 옛날 흑백 사진에다가 이거 왜 전에 이렇게 수동으로 칼라 입히던 거 있죠? 이거 그겁니다. 영은문 이렇게 써 있고, 요 돌기둥만 남고 요 위에 목재로 된 부분, 그 다음에 요 지붕, 요게 지금 없어진 거죠. 요거는 김영택 씨 그 펜 화가가 그린 펜화인데
좀 실체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요 지붕이 요게 우진각 지붕이거든요. 팔짝이 아닙니다. 맞배도 아니고 우진각 지붕. 이제 요거는 요 영음문이 헐렸죠. 기둥 요거만 남았잖아요. 요거 헐리고 독립문을 진 겁니다, 이제. 근데 이때만 해도 영음문하고 독립문 거리가 그래도 제법 지금처럼 지금은 완전히 앞에 갖다 세워놨지만 거리가 조금 있었던 듯해요. 지금보다는. 그래서 영음문하고 독립문에 대한 먼저 이미지를 좀 염두에 한번 둬보시고요. 손영균님 반갑습니다. 고시정님 반갑고요. 김혜율님 김혜율님 잘 계시죠? 사실 요때가 제가 조선왕조 500년 강의도 했지만 마지막 그 고종이 즉위하고 우리나라가 국권을 잃어버리는 그 1910년 합방될 때까지 불과 한 50년? 이 기간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요. 이걸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기 곤란한데 그냥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1863년에 고종이 즉위하지요. 사실은 제가 그때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대원군이 왕이 됐다.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작은 아들을 시켰죠. 그래서 10년 동안 섭정을 했는데 10년 뒤에는 고종이 20살이 되니까 친정을 했죠. 그래서 대원군이 이제 왕권에서 내려오죠. 요때는 대외적으로 세국 정책을 썼는데 고종이 친정을 하면서 민씨 정권 소위 말하는 고종의 부인 여기서 민비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분도 계신데 여기는 아직은 민비입니다. 민비가 물론 나중에 일본 정권에서 낮춰서 부르는 명칭인 것도 맞지만 공식적으로 이때까지는 민비입니다. 언제까지? 대한제국을 선포하고부터 황제가 되고 황후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민비인데 그것이 싫다면 또 굳이 그렇게 안 불러도 됩니다. 아무튼 그 친족들이 정권을 다 잡죠. 그러면서 개화 정책을 피는데 누가 들어옵니까? 일본이 운요호 사건을 벌여서 일방적인 강화도 조약을 맺고 우리가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을 하죠. 이 독립문의 주인공 서재필은 고종이 임금에 오른 다음 해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82년에 이모군란이 일어나죠. 요거는 수구파, 올드파가 일어난 겁니다. 왜? 신식 군대에 대한 특권과 구식 군대에 대한 차별의 반란이지만 형식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결국은 올드 세력인 뉴 세력에 대한 반발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일으켰기 때문에 군란이죠. 그래서 대원군을 엎고 일으켜서 대원군이 다시 집권을 합니다. 그리고 민비는 장호원으로 피신을 하죠. 그리고 청국에 SOS를 쳐요. 그래서 청국이 개입을 해서 대원군이 텐진으로 납치돼서 무마가 되고 민비가 서울로 돌아오는 요것도 격동이죠. 어마어마한 격동인데 이때 1882년대 서재필은 약관의 나이에 병과 3등의 급제를 합니다. 여기서 아주 이제 고시 패스를 한 거죠. 아무튼 여기서 수구파들이 한번 군란을 일으켰고 청나라가 개입을 해서 제압을 했고 대원군을 잡아갔고 이 푸른색 큰 원은 뭐냐면 제가 이쯤까지는 청나라가 우리나라에서 힘을 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다가 갑신정변이 일어나죠. 개화파들이 김옥균, 서재필, 박용효, 서광범, 홍영식 우리가 답사갔던 봉원사 승려 이동인 이분들 여기 서재필이 여기 개입이 되죠. 이 사이에 서재필이가 일본의 하사관 학교 가서 교육을 받고 오거든요. 이미 이제 서구 물을 먹은 거예요. 일본 통으로. 김옥균이가 서재필을 끌어들였다고 그럽니다. 그랬는데 이건 3.1천하라 끝났죠. 이 사람들은 다 역적이 돼서 국외 탈출을 하죠. 김옥균이는 일본으로, 서재필은 일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그래서 요 나머지 과정 동안 서재필이는 엄청난 노력을 해서 미국서 고등학교 야간 의과대학 나와서 미국에서 의사가 되고 우리나라 최초의 1호 시민권자입니다. 서재필 씨가. 그 가운데 동학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동학혁명을 제압하기 위해서 청군을 개입했더니 천진조약에 의해서 일본군도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일본군 군사 개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동학혁명은 제압이 되고 청군과 일본군이 같이 한반도에서 일촉즉발 군사적인 대립을 하고 있고 이때 내각은 친일 내각이 들어서서 이 갑오경장, 갑오개혁을 하는데 혹자는 이 갑오경장이 일본의 엄청난 만행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논외로 하고 그냥 우리가 배운 그대로 우선 갑오경장으로만 봅시다. 그러다가 마침내 양국군이 대치하고 있다가 청일전쟁이 일어나죠. 그리고 일본이 이기고 청나라가 집니다. 이 청일전쟁을 보고 농민혁명이 이때 외국군이 개입을 하니까 1차 자숙하다가 2차 봉기가 일어나죠. 결국 일본군하고 조선군이 다 합동으로 해서 농민군을 제압을 하고 1895년에 일국의 왕후를 암살하는 을미사변이 일어납니다. 이 갑오경장이 일어나고는 갑신정변 담당자들을 역적에서 다 해제를 해줬어요. 그래서 서재필이가 이즈음에 귀국을 합니다. 이때는 미국 시민권자로 닥터 제이슨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이제 고문이 되죠. 그리고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1년 동안 아관 파천을 했다가 최진홍님, 권대원님 어서 오세요. 이런 어떤 그 와중에 러시아는 이때 아관 파천을 하니까 1년 동안 친러 정부잖아요. 우리 조선이 러시아가 고종 황제를 아직 이때는 황제가 아니지만 고종 임금을 대사관에서 보호하면서 모든 그 정권을 다 좌지우지하는 거죠. 남아 정책이 펴지. 요 점선이 제가 무슨 뜻이냐면 여기 러시아의 한반도에서 힘이고 이 빨간 큰 게 일본의 한반도에서 힘이다 이겁니다. 연도나 그 요 사건에 연루되는 분야로 봤을 때. 아무튼 그런 와중에 귀국한 서재필이가 독립신문을 창간을 하고 독립신문은 당연히 친정부 성격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독립문을 짓자 하는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독립협회도 발족을 하고 하는데 독립협회 회장 안경수, 위원장 이완용, 우리가 얘기하는 그 친일파 이완용이 독립협회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서재필이는 고문으로 왜 외국인이에요 이때 서재필이는. 그리고 고종이 이제 경운궁으로 황궁을 해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그 해에 독립문이 건립이 됩니다. 그 잘 나가던 독립협회가 나중에는 현 정부 실권들하고 기득권들하고 충돌이 되고 뭐 해서 다시 해산이 되고 서재필이가 뭐 추방에 가깝게 이 나라를 떠나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그리고 마침내 러시아와 또 일본이 전쟁을 해서 러시아도 패하고 일본이 조선에서 모든 권한을 개입을 하고 1905년에 을사조약, 1910년에 한일합방을 이루는 아주 이 소위 말하는 구한말 그 과도기에 독립문이 설립되는 시기가 어느 상황의 변화를 거칠 때냐. 그래서 독립문은 이미 청일전쟁에서 진 청나라가 물러나갔는데 이 청일전쟁 뭐 항복으로 물론 일부 청나라가 졌지만 항복 문서를 쓴 건 아니고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전쟁을 끝내거든요. 그 조약에 명시된 게 뭐냐 하면 조선의 독립을 명시해요. 조선 이제 니네 청나라 거 아니야 이런 뜻이죠. 일본에서. 그리고 이것을 그 어떤 건조물로 기념물로 세운 게 독립문이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는 겁니다. 다만
그러나 그때 우리 왕실이나 백성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독립문이 외세로부터 모든 독립을 간절히 염원한다는 것을 굳이 아니라고 할 것까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독립문은 우리가 말하는 독립운동, 뭐 독립군, 3.1 독립만세 그런 독립과 똑같은 독립으로 일본 제국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세운 그런 조형물이나 건조물은 아니지만 이미 청나라에서 청일전쟁에서 지구 쫓겨난 그러나 오랫동안 우리를 억눌렀던 청나라에 대한 조선은 자주국이다 라는 그런 타이밍에 세웠지만 내심으로는 외세로부터 조선은 독립한 나라다 자주국이다 하는 것을 왜 거기에 안 넣겠느냐 그렇게 보자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와 어는 다르지만 대략 그렇게 해석을 하기로 하고요. 이제 진도 계속 나가겠습니다. 실시사항은 뭐 지나간 거니까 그래도 이번 달에 답사 다 계획대로 했고요. 지금 단지 지난 6월 말에 1박 2일 답사는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취소를 했습니다. 나머지 강의 2번 나머지 답사들은 다 계획대로 진행을 했고요. 현재 오늘 155교시 정기 강좌 벌써 8번째인가 지금 정기 인터넷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모레 충북 지역 답사 요거는 1명이 부족했다가 다시 채워져서 14명이 다녀오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은 4번째 평일 답사 경기도 파주 고향 이쪽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2주 뒤에 강좌 한 번 더 하고요. 이달 마지막 주 1박 2일 답사 지난번에 못 갔던데 다시 가겠습니다. 8월에도 관례대로 덥지만 휴가철이지만 뭐 요새 코로나 때문에 예년처럼 휴가를 7말 8초에 가지 맙시다 그러니까 하여튼 강의 2번 하고 답사 걸어서 답사 또 당일 답사 평일 답사 1박 답사 계획대로 꿋꿋하게 열공하겠습니다. 요거는 걷기방 얘기인데 지난 7월 1일 날 발기 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 1회 평일날 걷기 매주 첫째 수요일 날로 정했고요. 우선 당분간은 당일 다녀올 수 있는 거리로 해서 3만 원의 회비를 가지고 1년 10번 해서 연회비 30만 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17명이 의사표시는 하셨고 13명이 입금을 하셔서 제가 15일까지 기다렸다가 15일 날 단톡방을 만들어서 평일 걷기 출범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답사하고는 다르지만 혹시 또 걷기에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잠시 소개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불교 문화를 배우고 있는데 이제 승탑입니다. 승탑. 지난 시간까지는 불탑, 부처님 탑을 제가 참 나름대로 이리저리 정리해서 설명을 했는데 언제 그 교실에서 오프라인 강의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 탑에 대한 족보라 그럴까? 그 어떤 그림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성이 되면 칼라 프린트를 해서 제가 그 전반기에 수강 신청한 분들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이런 참 어려운 상황까지도 꿋꿋이 들어주시고 하니까 이 탑에 대한 족보를 하나 만들어 드리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요거 승탑에 대한 족보는 뭐 필요하면 이것도 2편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거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갔었던 양주 해암사에 있는 삼화상 중에서 지공화상의 이게 승탑이죠. 이 승탑을 이번에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끝나는 게 아닌데 요 화면을 바꿔야 되는데 옳지. 네, 됐습니다. 자, 이제 승탑에 대해서 말해 봅시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건 이 탑이죠. 그냥 탑이라고 하는데
구분을 하자면 불탑과 승탑으로 나눠집니다. 부처님 사리를 집어넣은 불사리 탑, 불탑이죠. 그러나 이것은 불자를 띄고 그냥 탑이라고 해도 이게 뭐 당연히 이 탑이니까. 다만 상대적으로 고승대덕이라 그러죠. 덕이 높고 깨달음을 얻으신 좀 고승들, 그런 분들의 사리를 추려서 넣은 탑, 승탑, 요거는 그래서 부처님하고 대비해서 승탑이라고 부른다. 요거를 지금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요거는 끝났습니다. 정리가. 그래서 요거는 승탑, 옛날에는 부도라 그랬거든요. 근데 승탑으로 자, 불탑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석가모니가 돌아가시고 사리를 나눠서 처음에 근본 8탑이 생겼는데 아쇼카 대왕이 인도를 통일해서 이 8탑을 헐어서 84,000탑을 만들면서 전 세계로 불교가 불탑이 퍼져나갔다. 그게 이제 불탑을 쭉 배운 스토리죠. 그리고 승탑은 석가모니 시대 이후에 중국의 불교의 두 번째 파도가 밀려온다 그랬죠. 바로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이 선종입니다. 선종. 그래서 선종이 나타나서 선종이 달마가 초조 1조고 6조가 해능까지 이어졌고 그 스승과 제자가 주고받는 걸 사자상승이라고 그래요. 스승이 제자로부터 가르침을 이어받는 이 계보가 문파가 성립이 됩니다. 이게 당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신라 말에 들어와요. 그래서 나말 여초, 신라 말 고려 초에 구산 선문이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때부터 승탑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승탑은 지금 조계종에서 조계종 종조라고 꼽고 있는 도의선사 또는 도의선사의 제자 염거화상이 승탑의 1번이다. 우리나라에 현재 대략 이렇게 논리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이 부도라고 했지만 지금은 승탑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부도라는 말은 우리가 부처를 말하는 붓다 있죠. 붓다. 붓다를 그냥 부도라 그러는 거예요. 붓다를 다른 말로는 부도, 부두, 불도, 포도. 이게 붓다라는 힌두어를 한자식으로 발음을 따서 붙이다 보니까 그 발음을 붙인 한자가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처가 붓다인데 부도도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의 사리를 넣는데 그걸 자꾸 부처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승탑이라고 지금 이제 거의 이제는 어디 가도 승탑이라고 그럽니다. 이거죠. 이거는 해남 대흥사의 옛날에는 이걸 부도밭이라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승탑 원, 원이라고 하거나 무리군자 써서 승탑군. 멋있죠. 이 승탑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이거는 승탑과 탑비와 이제 섞여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교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근본 8탑이 생겼죠. 8나라가 사리를 나눠 가져서. 그러면서 불교가 중국으로 올 땐 어디로 왔다? 한나라 명제 때 낙양 백마사가 중국 최초의 절이죠. 그리고 한반도로 넘어올 때는 고구려 백제 신라는 조금 늦게 528년 까지 이제 불교는 넘어왔는데 두 번째 파도가 넘어온다 그랬죠. 달마가 양나라 무제 때, 그러니까 최초 중국에 불교가 전파된 것보다 한 450년 늦게, 한 450년 뒤에 달마가 선을 들고 옵니다. 그래서 중국의 불교가 수당나라 때 아주 중흥기를 누리거든요. 그럼 이러한 흐름이 우리 한반도에서 넘어오는데 이 달마 대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선종에서는 초조입니다. 부처님으로부터는 28조인데 선종으로는 초조죠.
그리고 해가, 승천, 도신, 홍인, 육조, 해능까지. 그래서 해능이 조계산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조계종 이렇게 된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 조계 해능의 제자가 남학 회양, 그 제자가 마조 도일, 그 제자가 백장, 회해, 서당, 지장, 남전, 뭐 이름을 외우실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해능의 아들, 손자, 증손자급입니다. 여기가 그 회해와 지장에게 배운 사람이 도의선사예요. 고손자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조 해능의 고손자쯤. 손자는 고자를 안 쓴다 그랬죠. 할아버지는 고조라고 그러지만 손자는 고손이라고 안 하고 현손이라고 그럽니다. 아랫사람이니까. 아무튼 이 우리 도의선사가 조계의 고손자, 현손자쯤 되는 이 선종의 맥을 받아서 온 지금 우리나라 조계종의 종조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흐름을 한번 설명해 드리고 이제 넘어갑시다. 그런데 자, 이 선종이 나타나서 스님들의 승탑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승탑이 있나? 1조부터 6조까지? 뭐 달마는 그 뭐 시작도 쾌시천이고 끝도 쾌시천인데 나머지 스님들은 승탑이 있나?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흥미롭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설명했는데 5조 스님과 6조 스님은 이 등신불이 돼 있어요. 5조는 진신상이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이 진신상을 모신 불전을 진신전, 5조를 모셨기 때문에 절 이름이 5조사입니다. 그래서 5조사 진신전에 진신상을 모신 5조 스님, 6조 스님은 등신불, 이거 돌아가신 모양 그대로를 불상으로 만든 거거든요. 광동성에 있는 남화선사, 옛날에 그때 당시는 보림사, 지금은 남화선사의 등신불로 5조, 6조 스님은 모셔 계십니다. 우리나라 이 한반도의 고승들은 어떻게 됐느냐? 누가 있을까? 제가 찾아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원효대사입니다. 원효대사는 소상 얘기가 나와요. 원효대사 아들이 설총이거든요. 원효대사 엄마가 누구예요? 원효공주잖아요. 그 원효대사가 설씨입니다. 속성이. 원효대사 아들이 설총입니다. 원효대사의 성은 무엇일까요? 그래도 못 알아맞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설씨입니다. 설씨.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원효대사의 유해를 가지고 소상, 아까 이런 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황사에 모시고 매일 공경했다는 거예요. 자기 죽을 때까지 설총이. 심지어 자기가 이렇게 예배하면 그 소상이 이렇게 돌아보더라. 고개를 돌려서 뭐 이런 전설 같은 얘기도 있고, 상공유사를 쓴 이련 스님이 이때만 해도 벌써 고려 때니까 1200년 되거든요. 600년이 더 흘렀는데 이때도 원효의 소상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물론 이거 조금 앞이지만 대각국사 의천이, 이게 이련보다 앞입니다. 의천은 고려 문종의 아들이잖아요. 원효의 소상을 보고 제문을 썼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효의 유해를 가지고 설총이 소상을 만들었다, 불상을 만들었다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된 자기 형 의천이 넷째인데 이 양반이 셋째 아들입니다. 숙종한테 원효하고 의상에 비를 세워 주시지요. 그럽시다 해가지고 나중에, 근데 왠지 좀 시간이 걸려서 70년이 지나서 세웠어. 그게 분황사에 이 비석은 남아있지 않고 받침만 남아있어요. 경주 분황사에. 이게 화쟁국사비예요. 이게 그 원효대사 비라는 걸 누가 찾아냈냐? 추사 김정희가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받침돌 요 바깥면에다가 추사 김정희가 이것은 화정국사가 원효대사한테 내린 호입니다. 화정국사 지비,
화정국사에 비가 있던 요거는 부자라고도 하고 적자라고도 하고 잘 안 보이는 거 오래돼서 김정희 때 추사 때 새긴 거니까 이렇게 지금 새겨 있는 게 요게 현재 분황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그 고승의 소상을 원효대사 걸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나라 거를 하나씩 더 알아보십시다. 그러면 실제로 승탑은 누구께 있느냐? 삼국유사에 신라 진평왕 때 우리가 잘 아는 원광법사 아시죠? 화랑한테 세서고개를 써준 원광법사 부도 얘기가 나와요. 또 백제, 이 신라잖아. 백제의 해현 스님 부도 얘기도 나와. 그랬는데, 그러니까 삼국시대에는 부도가 나와요.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 기록에. 근데 부도 실물은 없어요. 삼국유사에 이 말만 있어. 그래서 늦어도 삼국시대 말에는 부도를 세웠구나 이런 얘기를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물건이 없으니 뭐. 그래서 현재 물건으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부도, 오래된 승탑은 원주 흥법사 염거화상탑. 이분 거는 승탑에 탑지가 그 글씨 쓴 게 발견이 돼서 거기에 상세하게 누구를 모셨고 언제 세웠고 이런 게 딱 나온 거예요. 연대까지. 근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아까 얘기한 조계종의 종조 도의국사의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도의국사가 스승이야. 이분의 승탑이 있다는 또 주장이 있어요. 어디에 양양진전사지에. 이게 승탑이 맞다면 스승이니까 이게 더 먼저고 아니라면 이게 확실한 거냐. 요거는 확실한 1번, 요거는 추정되는 1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록에 승탑은 신라의 원광스님과 백제의 해현 스님 얘기는 있으나 어디에 삼국유사에 실물은 전하지 않고 도의국사 것은 실물도 남아 있으나 과연 승탑인지가 확실치 않아요. 추정될 뿐이야. 근데 이 염거화상 승탑은 확실해요. 그리고 확실한 1번, 추정되는 1번.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현물을 보십시다. 그런데 재밌는 거 경주에 가면 원광법사 부도가 있어요. 있다고 이제 써 있어요. 어디에? 금곡사라는 절이 그 경주 북쪽에 있는데 삼국유사에 실물이 써 있는데 실물은 전하지 않는다가 현재 정론이거든요. 근데 여기 가면 원광법사 부도탑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에 이 3층 석탑이 원광법사 부도탑으로 세운 3층 석탑인데 여기 좀 진하게 검게 보이는 부분이 있죠. 요것만 남아 있었습니다. 요 몸돌에서 요만큼만 요 검은 부분, 요 흰 부분은 짜 맞춰서 딱 빵땜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네모로. 그래서 3층 탑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원광법사 화랑에게 세서고개를 일러준 원광법사의 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뭐 이걸 가서 이거 아니다 그럴 수도 없잖아요. 아무튼 삼국유사에 처음 기록으로 나오는 원광법사의 부도를 지금 경주에 가면 있다고 하는데 공인되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문화재 자료로 그래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의선사 추정되는 1번이라고 그랬죠. 저희들 갔었어요. 양양 진전사지에 석탑을 올리는 모양의 몸돌 놓는 자리에 이렇게 우리가 아는 승탑이 올라간 요게 진전사지에 있는 도의선사 탑이거든요. 보물 439호. 근데 이게 추정입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공식 1호 승탑이라고 할 수 없어요. 다만 아무튼 도의선사 우리나라 가지산문의 계산조죠. 산문을 처음 열은 조상 가지산문의 1조입니다. 도의선사가. 그리고 우리나라 조계종의 종조죠. 지금 승탑입니다. 그러면 확실한 승탑 1호 이겁니다.
염거화상탑인데 그냥 염거화상탑 그러면 될 건데 이름이 좀 길어요. 왜? 전흥법사 염거화상탑. 요거 뭐냐면 염거화상탑은 맞는데 흥법사에서 왔다고 전해지는이에요. 왜 전자를 썼냐? 그게 확실치 않은 거예요. 흥법사에서 왔다고 하는데 확실치가 않아. 누가 흥법사에서 왔다고 그래? 이거를 자리를 옮긴 일제시대 때 기록들이. 이 흥법사의 염거화상탑이라고 써 있거든요. 지금은 어디 있느냐?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습니다. 요게 명실상부한 1호 승탑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도의선사 제자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도의선사가 중국에서 선종을 배워서 신라 경주로 돌아왔을 때 신라는 교종이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선종, 깨달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 도의선사는 따돌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에서 자리를 못 잡고 양양 선원사지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 염거화상이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염거화상이 설악산에 있는 억성사라는 절, 이게 지금 설리먼지로 보고 있는데 이게 입장료 때문에 제가 좀 다투고 막 민원도 내고 했던 그곳입니다. 물론 시정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염거화상이 거기에 있다가 자기 제자 채징에게, 그러니까 도의가 1대, 염거가 2대, 채징이 3대가 되는데 2대 염거화상의 승탑이 이겁니다. 팔각, 전체적으로 팔각 원당이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이제 우리나라에 언제야 신라 말에 가지산문 두 번째 조상 염거화상의 승탑이다. 근데 여기서 제가 금동으로 된 금박지가 된 탑지가 발견됐다 그러잖아요. 탑에 쓴 기록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한자로. 이걸 해석해 보니까 신라 문성왕 6년에 이게 844년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세운지 확실하죠. 9월 29일 날 돌아가신 염거화상 탑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때가 언제냐? 석가모니가 돌아가신 지 1804년이 지났다. 니, 불, 입, 열반 1804 이렇게 써 있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경흥대왕, 이게 문성왕이거든요. 이때가 문성왕 때다. 대왕 지시. 지금 요거는 보물 1871호로 요 탑지는 춘천박물관에 있습니다. 요거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고. 자, 그러면 요건 최초 승탑이라니까 1번 승탑이라니까 한번 자세히 알아보십시다. 아까 얘기한 대로 전흥법사 그러는데 있었다고 하나 근거가 없어서 전흥법사입니다. 요게 1호 승탑이에요. 그래서 이후 그 뒤로 나타나는 승탑은 다 팔각 원당형으로 기본으로 가고 요 모양이죠. 팔각 원당형이라 팔각형인데 원형을 가지고 유지되는 그런 기본 포맷이죠. 상륜부는 아깝게도 요 위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여기 밑에서부터 보면 요 지대석은 제 짝이 아니고 국립박물관 야외 전시장에 세우려다 보니까 새로 만들었어요. 요거 지대석은. 그리고 요거는 하대석, 중대석, 상대석. 요게 이제 기단부인데 하대, 중대, 상대로 나눠지죠. 이렇게 오목하게 이렇게 해서 여기에 사자가 각각 다양한 포즈를 취한 사자가 양각으로 돼 있고, 요 중대에는 안상, 이렇게 코끼리 눈 무늬라고 하는 안상 무늬에 여러 가지 무늬를 넣었어요. 그리고 상대는 요게 악년이죠. 악년, 똑바로 핀 연꽃 두 겹으로, 한 겹, 두 겹으로 해서 상대. 그리고 바로 몸돌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팔각으로 괸돌을 하나 더 넣었어요. 그래서 이걸 괸돌이라고 별도로 치부하는 사람도 있고, 상대가 2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둘 다 됐어, 오케이입니다.
아무튼 여기도 요 괴임돌 두툼하게 해서 안상을 다 넣고 천부상을 다 새겨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돌 팔각인데 가운데는 문비, 제가 네모지고 문골이 있고 문비, 그리고 요 좌우로는 사천왕상, 반대쪽도 똑같죠. 그렇게 해서 새겼고, 요 지붕을 보시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조금 당겨 볼까요? 우리 그냥 한옥 지붕하고 똑같이, 이게 돌인데 돌을 깎은 건데, 응? 이 지붕 골, 기와골이라 그러죠. 이 골을 그대로. 그다음에 여기 막새 지붕, 기와 끝에 딱 막잖아요. 그리고 요렇게 줄 잡아가는 걸 우동이라 그러는데 다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요 아래 석가래, 추녀 아래 석가래 다 표현하고 참 기가 막히죠. 이 석공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흐름 위주로 볼 건데도 이건 1호 승탑이라 제가 조금 자세하게 준비를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승탑을 그림으로 보면 기단부는 하대, 오목한, 중대, 상대, 물론 지대석을 깔죠. 바닥에 바로 놓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 몸돌, 지붕돌, 상년부가 아까 건 없었는데 이것도 탑하고 비슷하게 간단하게나마 상년부가 있습니다. 보륜, 보계, 보주 이런 식으로 승탑의 기본형 팔각 원당형입니다. 누구 거? 염고 화상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승탑이 나타난 것은 기록에는 원강대사 얘기가 있으나 실물은 전하지 않는다가 정설인데 경주 금곡사에는 실물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냥 참고로 하시고요. 도의선사가 처음 우리나라에 선종을 가지고 온 분이고 그분의 승탑으로 이것은 추정이 될 뿐이고 그 제자 염고화상은 아주 탑지가 명확하게 글씨가 나와서 확실한 1번, 이건 추정되는 1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시 제자, 그러니까 1대, 2대, 3대 제자 보조 선사는 우리가 아는 이제 패턴으로 나와요. 승탑이 세워지고 옆에 탑 비석, 비석에 다 기록을 하니까 이건 탑지가 안에 들어있어서 다행히 알 수 있었고 이건 그런 게 없어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죠. 이제 여기서는 2종 1세트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세 분이 만든 구산선문이 가지산문입니다. 어디? 장흥의 보림사 가지산문. 사실은 보조선사가 이 산문 보림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내 스승님들을 뺄 수 없다. 내가 만들었다고 내가 못하겠다. 그래서 바로 우회 스승님, 그 우회 스승님을 다 가지산문에 1조 2조로 하고 당신이 3조로 들어가신 분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도의선사 추정되는 거 봤죠. 염고화상 확실한 거 봤죠. 보조선사 걸 보십시다. 보조선사 체증은 중국으로 이분도 갔어요. 가서 막 여기저기 다녀보니 다도 할아버지 스승인 도의선사가 얘기하는 거하고 중국의 선사들이 얘기하는 게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3년 만에 귀국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스승인 염고화상하고 여러 군데 다니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청양의 장곡사도 개창을 하고 그 다음에 장흥까지 내려갔는데 허난왕이 왕사로 불러요. 그런데 거절을 하니까 그러면 나한테 와서 왕사를 안 하려면 100년 된 절, 원표 대덕이 세운 가지산이라는 절이 있는데 글로 가시면 어떻습니까? 하니까 이 체징, 보조선사 체징이 가지산사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절을 이 양반이 만든 건 아닌데 이 절로 가서 이 절이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그 왕의 심부름으로 불러러 다니던 누구? 그 장사현, 그쪽이 당신은 장사현입니다. 지명이. 부수라는 지방관리 김원경이가 이 체징의 제자가 됐어요. 물론 이건 출가한 제자는 아니고 제가 신자인데
자기 돈하고 사재를 다 털어서 무쇠를 2,500근을 가지고 비로전화부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요게 지금 가지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보예요. 국보 117호 좀 이따 보여드릴게. 그래서 이 절이 막 그냥 구름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신자들도 모여들고 시주도 넘쳐나고, 그래서 구산선문 가지산문이 된 겁니다. 그리고 9개 선문 중에서 1번 산문이 된 거죠. 바로 이 도의국사가 1번, 염고화상이 2번, 보조선사가 3번 조상이 되는 겁니다. 김우건님 어서 오세요. 바로 이 3번 보조선사 승탑입니다. 요거는 이때 이렇게 이제 승탑과 이 탑비가 같이 나오는 게, 그 앞에는 이 탑비가 없었죠. 다만 이 탑 속에서 탑지 기록한 금박지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같이 세웠으니까 기다 아니다 할 게 없는 거예요. 여기 수백자 수천자가 써 있으니까. 그리고 이때부터 탑에 이름이 내려가요. 창성탑, 무슨 탑, 이렇게 이 승탑에도 이름이 내려가고, 하대가 조금 복잡해지죠. 이거는 받침이 이렇게 두툼한 받침이 두 겹 들어가고, 하대, 중대, 상대, 그다음에 몸돌, 지붕돌, 상륜부 하고, 이수, 비신, 그다음에 귀부. 이때부터 이제 탑비가 나오고, 이 탑비와 승탑이 1세트, 2조 1세트가 되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방관리가 2,500근의 철을 사서 철부를 이거예요. 그랬는데 이 철불의 왼쪽 팔뚝에 또 이렇게 글이 다 써 있어요. 누가 언제 뭘 해서 이렇게 했다, 뭘 했다, 이렇게. 그랬는데 재밌는 거는 김수종이라는 사람이 이 불사를 시작했는데, 김원경이가 낚아챘다 나중에, 이런 설도 있고, 아니다 김수종이가 김원경이하고 동일인이다 뭐 이런 설도 있고, 아무튼 여기에는 김수종이가 주조했다고 써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가지산문 시작한 스토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산선문은 뭐냐? 이제 힌트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나라 한반도의 최초 승탑이 구산선문에 속하는 가지선문에서 나왔다. 그러면 그때 구산선문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이 구산선문 고승들은 다 승탑이 있는 거예요. 초창기, 그러니까 신라 때, 지금 신라 말이거든요. 신라 말에 중앙 권력이 약해지고 지방 권력이 강해지면서, 또 불교는 중앙의 왕실 위주에서 서민 불교로 퍼져나가면서, 또 불교는 교리를 중시하던 교종에서 뒤늦게 들어온 선종 승려들이 막 중국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어떤 상황적이 엮어서 지방에 큰 절들이 막 생긴 게 9곳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구산선문이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구산선문은 하나는 지금 북한 해주에 있어서 못 가보고 나머지 8개가 남한에 있는데, 지금 설명한 게 요 가지산문, 그 다음에 독리산문, 실상산문, 이렇게 3개는 전라도에 있고요. 남원, 곡성, 장흥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창원에 요거는 폐사지로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문경, 봉암사, 우리 초파일날 그때 하루만 문 열어서 갔던 희양산문, 여기 경상도, 남도, 북도에 하나씩 있고, 충청도에는 보령의 성주산문, 요것도 폐사지인데 요거는 그래도 잘 정돈이 좀 돼 있는데, 여기 폐사지는 아주 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영월의 사자산문, 요거는 원래는 절이 한번 바뀌었다 그래요. 요건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5대 정멸보궁에 들어가죠. 그리고 강릉 사굴산문 요것도 폐사지입니다. 그래서 절터만 남아 있는데 절터 그러니까 요 세 군데는 절터만 남아 있는데 성주사지가 잘 돼 있고 사굴사지가 중간쯤 창원 복림사지는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랬는데 요 전라도에 있는 요 세 군데 산문은 비슷한 시기에 한 스승 지장에게서 배운 비슷비슷한 시기에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얘기한 도의선사, 염거화상, 채징 요렇게가 가지산문이고 이제 다음에 얘기할 홍척, 수철 요게 실상산문 남원 그 다음에 해철 하나 건너뛰어서 윤다 요 스님이 태안의 독리산문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세 개를 차례대로 알아봅시다. 같은 동시대의 동문이죠. 동문 수학한 사람들 세 군데 절을 그 사람들 승탑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자, 두 번째 가지산문에 이어서 실상산문 지리산 실상산 남원에 있습니다. 네, 윤화숙님 김영강님 늦었습니다. 이 실상산문은 홍척 스님이 당나라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도의선사하고 비슷한 같은 동문수학을 한 그 사람인데 이 절은 실상사가 더 빨라요. 왜 빠를 수밖에 없느냐. 다시 그걸 이해를 해봅시다. 홍척 스님이 도의선사하고 같이 교육받았잖아. 근데 홍척이 들어와서 바로 실상사를 오픈했어요. 근데 도의선사는 강원도 설악산으로 밀려갔죠. 경주에서 안 받아줘서. 염거화상이 받았죠. 염거화상도 자기 절을 못 졌어요. 보조선사 3대에 가서 절을 졌죠. 그러니까 가지산문은 3대에 가서 비로소 오픈을 했고 실상산문은 1대가 오픈을 한 거예요. 1대가 같은 동문수학인데 그러니까 절집은 여기가 빨라요. 근데 구산선문의 선문 그 군본으로는 여기가 빠릅니다. 약간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남원 실상사의 자부심은 구산선문 중 가장 먼저 오픈한 산문이에요. 서현숙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요게 오늘 홍척인데 오탈자입니다. 흥척이 돼 있네. 오탈자입니다. 실상사의 실상산문을 처음 열은 1조 홍척국사. 예, 홍척이 맞죠? 제가 헷갈리네요. 홍척 맞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승탑이고 탑비 이제 이렇게 이 두 개가 1조로 이제 된다 그랬죠. 그 뒤로는 보조선사 이후로. 근데 이 홍척국사 탑비는 아무래도 아깝게도 요 비석 몸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붕돌이 바로 귀부하고만 붙어 있고 거북이도 조금 나쁘게 말하면 작품성이 떨어지고 좋게 말하면 다른 형태의 거북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거북이하고 좀 다르죠. 목도 부러져서 다시 붙였고 아무튼 오래됐으니까 또 이런 것도 있고 요건 팔각 원당을 기본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건 실상사의 개창조 홍척국사의 승탑입니다. 네, 이상훈님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제자 수철화상의 승탑 역시 팔각 원당형이고요. 이 승탑에는 이름이 주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능가보월탑입니다. 이건 스님이 돌아가셔서 다비를 하고 탑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나라에서 이제 돌아가신 스님의 이 탑명이에요. 이건 탑명. 탑을 이름을 지어줘요. 그래서 원래는 이걸 가서 수철화사 승탑이라고 부를 게 아니라 능가보월탑이라고 부르는 게 사실은 정답입니다. 그리고 역시 탑비가 하나 서 있죠. 근데 요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귀부 받침대가 아니고 그냥 일반 비석 받침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수는 잘 돼 있고 몸돌 있고 받침대 있고 그래서 2종 1세트가 어디에? 남원 실상사에
두 번째 계산조 수철 화상 승탑. 자, 세 번째는 독리산문 곡성에 있는 태안사. 이 해철 스님 그리고 그 두 건너뛴 제자 윤다 스님 광자대사라고도 하는데 옛날에는 대안사라고 그랬어요. 대안사. 대나 태나 뭐 큰 대자나 이태도 큰 태였던데 아무튼 대안사가 숙종 때 태안사로 바뀌었는데 그때는 엄청 컸다 그럽니다. 지금 송광사가 하고 화엄사가 말사였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아무튼 요 세 산문이 다 동문수학한 사람들이에요. 가지산문, 실상산문, 요 독리산문. 그래서 독리산문에 적인선사하고 광자대사 승탑을 봅시다. 자, 다시 강조합니다. 육조 조계의 아들 제자, 손자 제자, 증손자 제자한테 가서 배운 가지산문 도의선사, 실상산문 홍척, 독리산문 해철, 다 이게 같이 동문수학 제자가 하나 더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마 중국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지장스님의 제자들입니다. 셋이 우리 전라도에 있는 3개 산문을 다 오픈한 거예요. 이제 이 독리산문을 알아봅시다. 이 적인선사 승탑 역시 팔각 원당형인데 모양이 막 훨씬 더 세련돼졌죠. 받침 기단부도 멋있어졌고 여기도 여러 번 단을 넣어서 여기 받침돌도 괸돌도 멋있고 이것도 약간 그 엔타시스 같이 약간 슬림하게 좋죠. 지붕 여전히 멋스럽고 상륜부 잘 돼 있습니다. 역시 승탑 이름은 조륜 청정탑입니다. 그 스님은 적인선사로 이제 이름이 불러지죠. 해철 스님입니다. 해철 스님. 그 다음에 역시 탑비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이수가 있고 비신이 있고 비좌가 있는데 여기 돌이 일부 조금 보이죠. 이게 이 비신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 비신은 새로 1982년에 새로 제작을 했는데 그래서인지 이거는 보물인데 이거는 보물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가보셔요. 다 전라도 쪽에 가면 3개 산문은 동시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 광자대사 승탑 또 탑비, 요 탑비도 이수 멋스럽죠. 그 다음에 여기 눈 온 날 찍어서 이렇습니다. 그 귀부 받침대가 있는데 몸돌이 없어요. 옛날에 깨진 몸돌 요만한 걸 껴놨었는데 그걸 빼내고 뭐 새로 세운 것도 아니고 요만큼을 그냥 받침돌 같이 새 거를 깎아서 넣었어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아무튼 몸돌이 없는 겁니다. 지금 비석에. 그래서 여기도 해철 스님과 윤다 스님 두 분의 승탑. 지금 메인은 승탑을 쭉 이어가는 겁니다. 그랬는데 승탑에는 탑비가 이제 세트로 계속 따라오니까 같이 소개를 하는 겁니다. 기왕에 말 나온 김에 구산선문 다 보시자고요. 그러면 지난번 초파일날 갔었던 희양산문, 봉암사 1년에 한 번 초파일에만 문을 열어주는 절, 지증대사가 창건을 했고 정진대사가 중창 한번 쇠락해 가던 절을 확 키웠다는 거죠. 조선시대 때 와서 또 오탈자네요. 이 참 함허당입니다. 함허당. 함자입니다. 그 삼허당 스님이 또 한 번 중수를 했고 등등. 지금은 요게 조계종에서 수행도량, 즉 여기서는 선종의 그 수행을 하는 산문을 걸어 잠그고 그 절집으로 지정을 해서 평상시에는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초파일에만 개방을 합니다. 거기에 바로 이 지증대사 승탑 훨씬 더 멋스러워졌죠. 무늬도 멋스러워지고 중대석의 그 이 조각 부조 조각도 멋스럽고 상대에도 이렇게 난간 같은 거 벌써 막 테크닉이 점점 더 뛰어나게 몸돌에 이런 그 조각도 양각으로 아주 뚜렷하게 지붕도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 상륜부도 그렇고. 그리고 이것은 탑의 이름은 적조탑. 그리고 그 세트로 있는 탑비. 요거는 이제 막 훼손이 많이 돼서 철조로 이렇게 테두리를 두르고 이렇게 받쳤어요. 무너질까봐. 근데 이거 국보입니다. 국보.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됐고요. 최치원의 사산비명. 최치원이 쓴 겁니다. 최치원이 비문을 썼어요. 4군데 산문에 썼습니다. 그래서 사산비명입니다. 4군데 중에 3군데가 국보입니다. 이거는 지금 메인은 승탑인데 탑비가 더 가치를 많이 받은 거예요. 작품성도 그렇고 최치원이 쓴 그 사산비명에 속했다는 그 기기성, 이 내용이 대단한 게 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 국보가 된 겁니다. 요거는 봉암사 경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번 중창을 했다는 정진대사 승탑은 경내를 벗어나서 산자락에 있습니다. 요거는 원호탑. 아까 그 입은 승탑하고 탑비는 보호각 안에 2개가 나란히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 정진대사 승탑은 이 승탑과 탑비가 뚝 떨어져 있어서 유심히 안 보면 이게 한 짝인지 모릅니다. 이건 산 위에, 이건 산 아래. 산 아래에 또 근데 이렇게 멋스럽게 아주 보호각을 지었어요. 그래서 승탑과 탑비가 봉암사 중창한 스님 정진대사 승탑입니다. 아까 얘기한 함허당 스님은 이렇게 승탑이 팔각 원당혁이긴 한데 이분은 한참 조선시대거든요. 연대가 늦어요. 저분들은 지금 신라말 막 고려초 그때인데, 그래서 이것은 득통지탑이라는 이름인데 슬림해 보이면서 약간 길어 보이죠. 그러면서 받침대라든지 그리고 몸돌에다가 득통지탑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함허당 건지를 아는 거예요. 참고로 그 옆에는 지경지탑, 지경스님, 환적당 스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써 있는 게 지경지탑. 나란히 2개가 서 있고, 이 환적당 스님, 이분도 다 조선시대입니다. 이분을 찾아보니까 경기도, 저 춘천 있죠. 강원도 춘천에 배 타고 가는 절 청평사에도 부도가 있어요. 옛날 고승들은 여러 군데 부도가, 이분이 찾아보니까 8군데 부도가 있답니다. 제가 2군데 것만 소개를 했는데, 요건 이제 조금 조선시대 종형 부도에 가까워지죠. 이런 걸 알면은 나중에 청평사를 가서 이런 거 연결되니까 답사가 자꾸 재밌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림산문, 복림사. 제가 창원에 제일 남아있는 게 부실하다고 했던 그 산문. 이건 이제 김해 지방에 있는 지방 세력가를 만나서 김유리라고 하는 세력가가 시주한 절에 복림사라는 절을 짓고 복림산문을 열었죠. 그래서 시호도 받고 탐명도 받고 했는데, 이게 복림사지 주택가에서, 이게 제가 갔다 온 사진이거든요. 이렇게 일로 가세요 복림사지, 이렇게 주택가 길에 써 있습니다. 산을 막 올라가면 산 중간에, 이거 지금 바람에 날아가는지도 몰라요. 복림사지 250m. 현장에 가면 말뚝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말뚝이 뭐냐면 여기에 탑이 있었다고 써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석주에 여기에 탑이 있었다고 써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이 이게 지금 폐사지입니다. 그리고 이 프랑카드를 하나 붙여놨어요. 여기에 요렇게 3개가 있었노라. 근데 요 2개는 승탑하고 탑비는 서울에 가 있고, 3층 탑은 창원의 모 국민학교 마당에 있습니다. 조금 부실하죠. 모르겠어요. 지금 뭐 정리를 좀 해놨는지. 뭐 거의 뭐 그대로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그 창원의 복림사지 그
산사를 산문을 열은 진경대사의 승탑, 지금 어디 있냐? 중앙박물관에 와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보월능공탑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그 세트로 되어 있는 탑비는 이렇게 부러진 모습으로, 이거는 전에 중앙박물관이 용산으로 가기 전에 경복궁에 있을 때 사진인데, 지금은 이거 전시 안 하고 있어요. 어디 수장고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불만이, 이 승탑 옆에 설명에 그럼 이거 사진이라든지 이게 있는데 뭐 수장고에 있다든지, 원래 이게 두 개가 한 세트거든요. 원래 이것만 달랑 있습니다. 지금 둘 다 보물입니다. 제가 이런 건 이제 민원도 안 냅니다. 이제 저도 힘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성주사, 보령 대천에 있는 이 폐사지인데, 이건 나름대로 좀 잘 돼 있다 그랬죠. 성주사지, 무염국사, 낭해화상.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승탑을 추적하는데 승탑이 없어요. 아쉽게도. 탑비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국보야. 왜? 아까 얘기한 최치원의 사시한 비명 중 두 번째 거거든요. 국보, 탑비. 승탑은 없습니다. 아쉽죠. 그 다음에 강릉의 세 번째 폐사지, 굴산사지, 사굴산문 굴산사지, 범일국사. 범일국사는 굴산사지의 개창한 스님, 개창조이면서 이 사람은 승련대에 대관령 국사당의 선양신으로 또 신격화됐어요. 산신령이 됐어. 그래서 단오제, 강릉 단오제에 이분이 가장 높은 신이에요. 이거는 강릉이라는 지방 특성 때문에 그런데, 강릉 김씨, 밀려난 김주원, 누구한테? 김경신, 원성왕 김경신이한테 밀려난 김주원이 강릉 김씨의 시조거든요. 그쪽 명주군, 강릉을 포함한 명주군에서는 거의 명주군왕이라고 그러고, 김주원이 묘를 명주군 왕릉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범일국사가 그 강릉 김씨예요. 이 강릉이라는 특성 때문에 돌아가신 뒤에는 산신령이 된 스님입니다. 이영수님, 알았습니다. 민원 내보죠 뭐. 반갑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범일국사 승탑, 점점 더 테크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구름무늬 같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반 같은 게 하나 더 들어가요. 받침대 위로. 그리고 기단부가 이렇게 다양해지면서 몸돌이 쭉 올라가죠. 그리고 지붕돌 위에 올라가는 상념부도 아주 멋스러워지는데, 여기는 또 거꾸로 탑비가 없습니다. 승탑만 있고 탑비는 없다. 다만 이 굴산사지 단간지주가 남아있는데, 이게 국내에서 제일 큰 단간지주입니다. 보물 86호. 사람이 오만한데 거의 사람 3배 되죠. 굴산사지 단간지주, 강릉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월의 사자산문. 이 사자산문은 원래 자장률사가 중국에서 신신사리를 가져와서 정멸보공을 세우고 흥령사라고 이름을 줬는데, 철감국사, 도윤이라고 부르는 철감국사가 이제 중국에서 와서, 이 양반이 이 흥령사로 들어온 게 아니고 화순에 있는 쌍봉사에 가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자산문이 시작이 됐어요. 그랬는데 그 철감국사의 제자 징효, 절중국사라고도 하는데, 이 양반이 이 흥령사, 자장률사가 세우는 흥령사로 올라와서 사자산문을 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1조가 아니고 이분이 1조고 나는 2조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분은 쌍봉사에 있었지만 영월에 있는 법풍사, 옛날 이름은 흥령사의 사자산문의 1조, 2조가 되는 겁니다.
요거 나중에 거의 절이 다 없어졌다가 해방 후에 비구니 스님이 지금 다 중창을 해가지고 키웠어요. 그래서 절 위치도 조금 옮기고 이름도 흑령사에서 법흥사로 바꾸고 했는데 5대 정멸보궁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철강국사하고 절중국사의 승탑을 보십시다 그랬는데 철강국사는 화순 쌍봉사에 있어요. 절중국사는 여기 있어요. 법흥사에. 지금 사자산문입니다. 철강국사 승탑 화순 쌍봉사에 있는데 드디어 승탑 중에 국보가 나왔죠. 왜? 이 승탑은 한마디로 전형적인 통일신라의 팔각 원당형 승탑이면서 그 여러 개의 승탑 중 첫손에 꼽히는 대표적인 승탑입니다. 지대석에 받침대가 2단으로 있고 하대도 이렇게 2단이에요. 근데 이 조각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중대, 상대도 상대 위에 또 크게 하나 갯돌을 놓고 난간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여기 가릉빈가거든요. 뒤에 다시 확대도를 보여드릴게요. 몸돌, 여기 문비, 사천왕상, 지붕에다 기와골, 안막새, 수막새, 석가래 다 기가 막히죠. 국보입니다. 첫 스타트로 국보 승탑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탑비는 보물인데 이것도 비석 몸체는 없어지고 이수하고 바로 그냥 비자가 붙어 있는데 이수에 이렇게 수연같이 생긴 게 3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이것도 조각이 대단하고 이 거북이 4발 중에 한 발은 딱 발을 위로 들고 있는 나 걸어간다 하는 그 포지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대도를 보여드릴게요. 이 국보 승탑인데 한번 봅시다. 이거 대단하죠. 요런 거 다 사자들 여기 사자들 새긴 겁니다. 양각으로 난간 같이 해서 안상을 딱 넣고 사자가 포즈가 다 달라요. 뭐 이상한 물고기 같은 걸 물고 있는 사자도 있고 요 밑에는 막 용과 구름 운용문이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디테일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요거는 몸돌 받침에 아까 인 대로 가릉빈가. 몸은 새고 머리는 사람이죠. 인두. 그래서 새죠. 가릉빈가. 이렇게 안상문인데 그냥 평범한 안상이 아니라 이렇게 입체로 난간 그 기둥을 다 넣고 다 했습니다. 몸돌 문비에 이렇게 다 좌우에 호법상들 사천왕상 다 넣고 지붕 보세요. 얼마나 디테일한지. 이 기와 지붕을 돌로 다 판 거예요. 이게 양각으로. 여기 막세기와 다 집어넣죠. 그 아래 석가래. 근데 요거 이렇게 딱 지붕 그 위에 우동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딱 매듭을 잡아 나가는 거죠. 아쉬운 거는 상륜부가 없다는 거. 요거 아까 얘기한 대로 탑비를 받치고 있는 거북이 요 앞발을 탁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 불꽃무늬 같은 요 하나가 떨어져 나가서 아쉬워요. 드디어 국보 승탑이 나왔습니다. 쌍봉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 스님이 영월 법흥사에 올라와서 2조가 되는 거죠. 사자산문의 2조. 그래서 법흥사에 있는 징요대사 승탑. 근데 여기 보물인지 그게 좀 없어요. 등재가. 제가 이건 다시 확인을 해볼 건데 아마 좀 약간 근거가 희박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밑에 있는 탑비는 보물입니다. 이렇게 아주 탑비도 나름대로 이게 오래된 건데도 뚜렷하고 받침 부분이나 이수 부분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리고 탑비 이름이 보인탑비. 그럼 여기 보인탑이라는 얘기인데 등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지금 구산선문을 제가 다 본 거거든요. 구산선문에
각 계산조 큰 스님들 승탑을 다 본 게 90%가 신라 거죠. 신라 때. 그 다음에 이제 신라에서 남할 여초니까 약간 고려로 넘어가는 스님들도 몇 분 계신데 아무튼 다 신라 때 승탑입니다. 팔각 원당형. 자, 그럼 이제 불교를 국교로 했던 고려시대 승탑은 뭐가 있느냐. 가장 가깝고 예를 들 수 있는 게 여주 고달사지에 있는 거. 고달사지에 또 국보 승탑이 하나 있는데 누구 건지 몰라. 그래서 이거를 그냥 고달사지 승탑 그럽니다. 왜? 탑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원종대사 승탑은 탑비까지 있으니까 고달사지에 있습니다. 폐사지죠. 그 다음에 원주의 그 유명한 폐사지 세 곳, 거던사지, 법천사지, 흥법사지에 원공국사 승탑과 탑비, 지광국사 승탑과 탑비, 흥법사지 진공대사 승탑과 탑비가 있는데 묘하게도 이 승탑은 다 서울에 있어요. 현장에는 탑비만 있어요. 그게 이제 일제시대 때 그 식민지 그 대한제국 일제 강점기 때니까 대한제국도 아니구나. 하여튼 그 조선 그 박물관 해서 한양에 갖다 놓고 또는 일본이 막 일본으로 밀반출하려던 거 막고 그러다가 이게 다 서울에 와 있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주 고달사지 국보 4호 이 대단한 승탑인데 누구 건지 몰라요. 왜? 탑비가 없어서. 이 고달사는 가까워서 저희 그 경기도 평일답사 팀들이 아마 곧 갈 겁니다. 한 10월쯤에 갈 것 같은데 이 몸돌 보세요. 이제 몸돌이 아니라 저 중대석. 이게 기단부의 하대, 중대, 상대인데 전에는 그냥 잘록한 중대석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양각으로 음각도 아닌 양각으로 용 몇 마리가 이렇게 머리 돌출된 거 보세요. 이거. 진짜 이거는 작품세 가서 보면 그냥 우와 그럽니다. 우와 이거 대단하죠? 그냥 한눈에 봐도 우리가 전문가 아니라도 국보 자격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건 정면이고, 그러니까 이건 측면이고. 지붕도 지금까지 보던 거하고 다르게 큰 지붕에다가 작은 지붕 올려서 아주 멋스럽게 이렇게 했죠. 이 고달사는 고달이라는 사람이 식구들이 다 굶어 죽어도 그냥 자기는 지금 고달사지에 석조물이 많거든요. 그걸 그 양반이 다 조각을 했대요. 그러고 끝나고 나서 자기 스스로 머리 깎고 중이 됐다. 그래서 고달사라고 됐다. 뭐 그런 전설이 있는데 이 국보 승탑 있습니다. 그 옆에 그 제자로 보이는 왜 제자로 보인다는 이게 이 고달사지의 그 창건주 스님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만 하는 겁니다. 그 제자가 원종대사거든요. 여기에도 해진탑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승탑이 있고 탑비가 있는데 이분은 이 탑비가 어마어마해요. 국내에서 제일 큰 비좌예요. 전에는 비신이 없이 비좌우에 이렇게 이수가 얹혀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 비석을 새로 깎아서 이렇게 끼워서 그럼 여기 이제 올라가겠죠. 위로 쫙. 그리고 이제 전에는 그냥 시커면서 이거 혼자 갔을 때 무서웠거든요. 지금은 다 고압 세척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놨는데 저는 이게 더 멋스러웠어요. 이때가 오히려 저는 괜히 했다 싶은데 아무튼 복원을 해놨습니다. 저는 가끔 혼자서 이 규모로 볼 때 이 탑비가 어디 갔어요? 백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 승탑의 탑비가 아닌가. 그 조각의 어떤 솜씨나 스케일로 봐서 이 승탑이면 이 정도 탑비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좀 왜소합니다. 이것도 물론 밑에 요거는 특이하게도 방형 네모진 지대석을 깔고
위에는 또 팔각 원당을 그대로 가져갔는데 여기도 용을 양각으로 조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스승님 양각만은 못합니다. 거의 그 본따서 했다는 걸 느껴요. 근데 이 승탑하고 이 탑뼈하고 제가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게 짝이라고 하니까 제가 우길 수는 없죠. 뭐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아무튼 고달사지 가면 지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를 한 근 20년 전에 갔을 때 지금 여기 정리나 잘 돼 있죠. 부지 정리. 이때 정리도 안 돼 있었는데 얘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제가 혼자 해질녘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원주에 있는 3개의 유명한 폐사지, 그 중에 먼저 1번 거돈사지. 근데 승탑은 다 국박에 와 있어요. 요거 승탑 원공국사 승탑 와 있고 현장에는 탑비만 남아 있습니다. 요거는 보물 78호, 요거는 보물 190호. 그래서 원주 거돈사지에 가면 저 위쪽에 요거 모조품을 깎아서 세워놨어요. 좀 특이한 요런, 지금 원주에 있는 폐사지 3개가 다 그렇습니다. 법천사지, 요것도 요거 지광국사 승탑, 이거 유명한 아주 네모진 탑이거든요. 요거는 지금 국보 100호예요. 국보 3번째 국보죠. 요거는 전면 해체해서 지금 수리 중에 있는데 수리 끝나면 원주로 가져오라고 난립니다. 지금 원주에서. 뭐 일설에는 원주로 주기로 했다는 설도 있고, 뭐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다 하는 설도 있고, 기다려보죠 뭐. 그리고 이 탑비는 현지에 있어요. 현지에 있는데 이거는 탑비도 국보입니다. 승탑 국보, 탑비 국보인데 이 대단한 탑비거든요. 비석 측면에도 용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새겼나 몰라요. 보이시나요? 당겨볼게요. 보이죠? 이 측면에도 이렇게. 더 놀라운 거는 제가 확대도를 준비했는데 요게 요 비석의 요 본체 까만 부분의 윗부분이거든요. 요 윗부분. 이걸 탁본한 거예요. 육안으로는 잘 안 보여. 탁본하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증시 지광국사 현묘탑 비명 제목이 써 있고요. 이 제목이 써 있는 부분이 제액이라 그랬죠. 전서체로 쓴다고. 요거 지금 극락조 막 상상해서 이거 그 세야 좌우에 대칭되게 돼 있고, 요거는 불교의 세계관을 그대로 해놓은 거예요. 불교의 세계관. 요거 우리가 잘 아는 삼조고도 여기 있고요. 각종 산, 나무, 구름, 세세한 배경 무늬들, 이게 그렇게 잘 돼 있는 비석이에요. 이 탁본한 거 제가 어느 분한테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놀랍습니다. 가서 비석을 실제로 보면 이렇게 안 보입니다. 비석이 국보, 승탑도 국보인 2개를 보셨고, 그 다음에 3번째 폐사지 흥법사지, 이분도 승탑은 국박에 있어요. 그랬는데 이분 승탑은 특징이 승탑 앞에 석관이라고 그러죠. 돌로 된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승탑에는 스님을 다비해서 사리를 넣고 여기다 뭘 넣지? 유골, 사리가 아닌 유골을 여기다 넣었나? 아니면 다른 이 스님의 유물을 넣었나? 크지는 않아요. 크기는. 물론 유골만 추려서 넣는 거니까 사람 크기일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이게 흥법사지 진공대사 승탑에는 석관이 있다.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 흥법사지가 아까 그 염거화상이 여기서 왔다 그래서 전 흥법사 염거화상이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1호 승탑. 근데 그거는 인정이 잘 안 되고 있다. 아무튼 요건 국박에 있고요. 요건 현지에 있습니다. 요거는 이거 보물 같은데, 또 오탈자 같은데,
국보가 아니고 보물입니다. 보물 463호. 제가 치다 보니까 오탈자가 많네. 벌써 오늘 3개 나왔네요. 요것도 이수하고 귀부만 있고 가운데 비석 몸돌은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내용 같은 건 다 어디 다른 데 있다 그래요. 어디 기록물에. 그래서 흥법사지. 관심이 가는 곳이죠. 흥법사지. 세 번째 그 폐사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고려 때의 승탑으로 대표적인 걸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벌써 시간이 다 됐네. 그 다음에는 이제 조선시대 여말 선초라 그러죠. 고려 말 조선 초에 이어지는 승탑. 바로 우리가 지난달에 갔었던 양주 회암사지에 모셔진 3대 화상, 지공화상, 나홍선사, 무학대사 요 3대 화상의 승탑이 다 회암사에 있습니다. 이 지공화상은 인도 스님입니다. 그리고 나홍화상이 그 제자고 무학대사가 그 제자고, 그리고 무학대사가 제자가 아까 그 함어당 그 봉암사에 날씬하게 길쭉한 승탑, 이 함어당 스님의 제자가 신미대사, 세종대왕 때 한글 창제에 기여했다는 그 제자가 학조화상. 이 두 분 승탑을 지난번 속리산 세적길 걷기 가서 본 겁니다. 이 두 분 승탑을. 우리가 사실은 조각조각 답사 다닌 걸 연결하면 다 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요 세 분 화상부터는 다음 시간에 큰 그림만 하나 이렇게. 요게 이제 회암사에 있는 지공화상 승탑이거든요. 요것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고려 때, 조선 때 그 승탑을 보여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수업을 여기서 마치는데 카메라를 옮겨서 제가 또 카메라 보면서 인사를 드려야죠. 잠깐만요. 이렇게 카메라가 가야 됩니다. 이렇게. 제 사무실이 요거 단칸방이라서. 자,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가서. 네, 시간은 참 빨리 갑니다. 제가 나름대로 탑에 대한 부처님 돌아가시고 그 긴 역사를 다 마쳤고요. 이제 승탑, 선종이 들어오면서 큰 스님들도 부처님하고 똑같은 대접을 받는 거예요. 왜? 깨달으면 누구나 부처님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각 산문이 자기네 산문의 최대 조상 스님을 그렇게 엄하게 모시는 거죠. 그래서 그 신라 말에 나온 도의선사나 염거화상, 거의 확실한 건 염거화상의 승탑이 1번 타자가 돼서 그 팔각 원당형의 승탑이 점점 더 화려해지고 그 기교가 늘어나면서 지금 고려까지, 지금 고려 말까지 제가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제 고려 말 조선 초로 이어지는 삼화상하고 회암사지에 있는 세 분 승탑을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려서 다음 시간에 승탑을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오늘 혹시 늦게 보시거나 못 보신 분들은, 또 한 번 더 보실 분들은 제가 바로 다시 보기 올려놓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는 출석 좀 불러볼까요? 네, 이형수님, 안병혜님 오셨었구나. 한영희님, 네, 잘 들으셨네. 이상훈님, 손영균님, 오이숙님, 김선아님, 홍환희님, 최진웅님, 한영희님, 네, 모두 고맙고 감사합니다. 김순아님, 네, 다 공부 열심히 하셔요. 다음에 시험 볼까요? 김우건님, 잘 계시죠? 양총무님, 네, 들어가시고 이제 화면 끄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